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마음 관법 수행에서 나타나는 뇌파 연구 계획을 이준엽 원장님께서 발표하시는데요. 이준엽 원장님은 전 강남 푸른숲 한방병원 원장이시자 현재는 안성훈 한방병원 원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그 중앙대학교 의료 ICT 융합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옮겨서 이준엽 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학팀 발표를 맡은 이준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한마음 관법 수행에서 나타나는 뇌파를 연구해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발표 내용은 그 계획에 대한 소개입니다. 목차는 이제 첫 번째 주제 선정 계기, 그리고 뇌파 발생 원리, 그리고 뇌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간단하게 소개가 나갈 겁니다. 처음 우리가 왜 이 뇌파 관련 연구를 하게 됐냐고 하면은,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교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관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 혹은 교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 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의학팀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뇌과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 이후에 뇌과학 연구가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뇌파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뇌파를 연구할 것인가 얘기를 해봤을 때 저희 선원에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불이나 독경이나 뭐 자선이나 뭐 울력, 뭐 선법과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해외 연구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논문 형태로 나가든 단순한 실험 결과 형태로 나오든 간에 나중에 해외 연구 뭐 논문 비교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좌선의 형태로 하기로 했고, 실제로 해외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좌선의 형태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문 검색을 해보니까 뇌파 연구의 목적은 정신계의 눈이다. 그리고 진짜 믿고 가나면은 그 대뇌로 통신이 되고 정수에 입력이 돼서 다시 현실로 나온다. 이런 법문이 있었습니다. 해외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 빨간색 테두리 안에 보시면 위파사나나 뭐 마인드풀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위파사나 계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관하는 상태에 대한 기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은 평상시와 관하는 상태가 뇌파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뇌파가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맨 위에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작은 신경세포 하나가 이제 오른쪽에 작은 주파수 하나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것들이 국소적인 조직이 돼가지고 조금 더 모여진 주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뇌 그림 있잖아요. 뇌 그림에서 형성되는 것은 오른쪽에 빨간색 가로줄 하나, 그게 이제 그 체크 프로브 하나가 형성시키는 그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파는 보통 이제 주파수의 헤르츠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헤르츠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감마파나 알파파나 베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감마파가 명상 상태, 깊은 명상 상태에서 높은 이렇게 감마파가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알파파나 베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파는 이제 수면 상태에서 눈을 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베타파는 집중할 때, 그리고 세타파는 뭐 최면 상태라든지 델타파는 수면 상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뇌파 측정 방식은 일단 두피에 부착되어 있는 전극으로 탐지를 하는 거고요. 뇌파 측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뇌파 측정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이 간단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그리고 정신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뇌파는 이제 CT나 MRI처럼 정확한 부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민감한 그 신호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뇌 활동을 전부 보여주리는 것은 아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뇌파 측정 방법은 머리에 쓰고 있는 요게 하나의 그 측정 그 장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고, 뇌 활동 기록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그 마이크로 단위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신호를 증폭을 해서 이후에 컴퓨터 신호를 기록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1차적인 뇌파 측정의 단계고, 이후에 다시 연구자들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연구 방향대로 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게 뇌파 연구 방식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가로줄 하나가 그 측정 채널 하나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가로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총 18개 채널, 머리에 덮어쓴 이제 채널이 18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별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채널에서 나온 원본 주파수는 베타파, 알파파 이렇게 이제 다시 쪼갤 수 있거든요. 요거는 마치 합창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실제로 원본 대파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델타, 세파, 알파 이렇게 이제 5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부 합창이나 5부 합창 같으면은 그게 모아진 소리가 하나의 음원이 되는 게 바로 뇌파의 연구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쪼개는 방식을 이제 전문 용어로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로줄 이제 라인이 헤르츠고 주파수고, 세로줄이 말하자면은 주파수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헤르츠별로 어떤 식으로 세기가 나타나는가, 요거를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이고요. 해외 연구 동향을 보시면은 요거는 윗바사나를 포함해서 다른 명상 수행에서 세 가지 명상 수행에서 감마파가 증가하더라.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라인이, 밑에 하부에 있는 라인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고, 그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나 뭐 히말라야 명상이나 이런 만트라 수행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뇌파 측정 결과입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마음 챙김 수련, 이것도 이제 윗바사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했을 때 뇌파 호흡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이제 6주간 이제 수련을 했어요. 요거는 마음 챙김 수련을 전혀 해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6주간 수련을 했더니 빨간색 라인만큼 더 뇌파가 올라갔더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인공신경망,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뇌파와 기계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을 진단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이명을 진단할 때 뇌파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뇌파를 통해서 우리가 기계가 사람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의의를 두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전 수행편에 보시면은 논능관, 두란인관, 일심관, 무심관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심관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본래 면목이 있는 줄은 아는데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하라 하는 것이 곧 관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법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은 저희가 피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하시는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법의 스타일 자체를 똑같이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관법이라고 하면은 각자가 익숙한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통일된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일심관 중에서도 증명관으로 한번 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험자 같은 경우는 저희 본원에 다니고 있는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설문지를 아마 작성을 할 것 같아요. 설문지를 하는 이유는 객관적 설문지 같은 경우는 뭐 수행 시간이나 나이별로 이게 나중에 연구 결과와 연동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안거를 몇 번 했더니 요런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관적 설문지라고 되어 있는데 MAAS라고 하는 게 저희는 마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K마스라고 하면은 국문 한글로 번역된 마스 연구 설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 설문지는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요거는 윗바사나 계열의 연구를 위해서 개발된 설문지인데 실제로는 종교에 치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상 수행이나 이런 거에서 스케일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선원 내의 장소로 일단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피험자가 실험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모임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뇌파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뇌파 측정을 해주세요라고 먼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잖아요. 어쨌든 뇌파 자체도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순수하게 피험자에서 나오는 전자파만 측정을 해야 돼서 일단은 차폐를 하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피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원 신도님 그리고 사전 모임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험 예시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있겠죠. 첫 번째 A 상태는 증명관을 하는 상태.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증명관은 하지 않지만 똑같이 앉아 있고 C 같은 경우는 증명관이나 혹은 그냥 앉아 있는 상태 중간에서 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실험 계획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그 한마음 과학을 안내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마음 과학이 어떤 겁니까? 뭐가 한마음 과학일까요? 저희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자기가 진실하게 마음을 내면은 우주법계에 통신이 되는 것이고 그 자성부처 자리를 통해서 입력된 사항은 공안 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온다. 그리고 뇌파를 포함해서 모든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것은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의법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의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관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우주법계에 통신하는 것이지 관법의 실천 자체가 뇌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믿고 가란다면은 이렇게 대뇌로 통신이 되고 다시 정수에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온다. 요게 이제 저희 그 뇌파 한마음 뇌파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